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키움센터 입지 선정을 주제로 발표할 공간 발굴달 팀의 박창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혹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저희 먼저 발표 순서는 분석 배경, 그다음에 분석 요인과 지역 선정, 그다음 뭐 지역 분석 및 센터 입지 선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까지 해서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배경입니다. 일단 올해 지금까지도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저희는 이런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의 등교 일자가 미뤄지면서 맞벌이 직장인들의 85.7%가 돌봄 공백을 느끼고 있다는 그러한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이처럼 돌봄 공백을 느끼고 있었고, 그 전부터 맞벌이 또는 다자녀 부부의 돌봄 공백 차감이 점점 더 증가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하였는데요. 그래서 총 4분의 학부모님한테 진행한 인터뷰를 토대로 맞벌이 부모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제공 돌봄 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며 심지어 그 돌봄 시설들조차 기본적인 접근성이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 시설이 어떤 것이 있나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뭐 대표적인 것은 이렇게 총 3가지로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그리고 청소년 방과 아카데미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 이용 조건과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초등돌봄교실이나 청소년 방과 아카데미는 지역 학교와의 연계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학교를 애들이 못 가고 있는 이런 코로나19 때 좀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지금 현재 돌봄 공백의 극대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과연 서울시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봤더니, 서울시에서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고 해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돌봄 시설을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입장은 이러한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00개를 짓겠다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분석 목적은 첫 번째로 정부의 추진 정책에 따라 설치가 예정된 400개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여러 가지 다양한 선정 요소에 근거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돌봄이 가장 시급한 돌봄 취약 지역을 선정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 키움센터 입지 조건 매뉴얼에 따라서 입지 조건에 알맞은 구역을 서울시의 여러 가지 공간 정보 데이터와 GIS 툴을 이용해서 세분화하여 정하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주제도를 이용해서 현실적인 조건 하에 키움센터를 바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직접 확인하고 선정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런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분석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 개요로 먼저 여러 가지 그 인구 데이터를 이용해서 취약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 그 지역 안에서는 GIS에서 서울시 공간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세분화된 지역을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주제도나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건물을 선정하는 것이 저희의 분석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변수 2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상관 분석을 진행을 해봤는데, 아이들 인구수와 다자녀 세대수의 상관계수가 거의 0.99로 굉장히 비슷하다고 나와서 저희는 이 둘 중에 하나는 변수를 제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여서 아이들 인구수 변수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취약 지역과 취약 지역이 아닌 곳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한 알고리즘은 K-민즈였고, K-민즈를 사용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클러스터 수를 정하기 위해서 엘보우 기법을 통해 그 클러스터를 총 4개로 선정하여 K-민즈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행을 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1번 구역이 초등학생 인구가 가장 많고 키움센터 수가 가장 적은 제일 우선순위가 급하다고 생각한 저희가 1순위 그룹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 2순위 초등학생 인구가 적고 키움센터 수가 적은 그룹, 3순위가 파란색이 초등학생 인구가 적고 키움센터 수가 많은 그룹, 마지막으로 4번은 이상치로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노원구는 이상하게도 22개나 굉장히 혼자만 많은 독보적인 그 키움센터 수를 갖고 있어서 이건 이상치로 판단하고, 이것을 제하면은 빨간색 1순위 중에서도 절대적인 키움센터 수가 2개 이하로 가장 적은 성북구, 강동구, 강서구, 양천구를 저희가 돌봄 취약 지역이라 선정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입지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0년 우리 동네 키움센터 설치 운영 계획 매뉴얼 상에서 저희가 이제 GIS 선정 기준을 따온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GIS를 들어가기 전에
이 매뉴얼 상에서 유해 시설이나 아니면은 키움센터 적합 시설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기 서울시 건물 내에 있는 건물 용도 코드와 이 유해 시설과 키움센터 적합 시설을 1.0으로 코딩을 해서 속성 정보에 조인을 한 다음에 그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스텝으로는 유해 시설을 선정한 다음에 그 50m 버퍼를 해서 그것을 건물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존 돌봄 시설과 도보 경로로 500m 이상 이역돼야 한다는 조건,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도보 내 10분 거리에 위치한다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직선 거리로 400m 정도, 도보 경로 500m는 직선 거리 400m 또는 초등학교 거리 걸어서 10분은 또 직선 거리 400m 정도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버퍼를 만들고 또 그거에 맞춰서 건물을 추출하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총 전용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그 연면적이나 층수를 이용을 해서 그러한 조건 새로 필드를 만들어서 그 조건을 또 추출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그 실제 취약 지역 안에서도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딘지를 동별로 행정동별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수를 이용해서 내추럴 브레이크 구분을 해서 그중에 가장 급한 곳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으로 나온 게 강서구에서는 방화 1동과 우장산동, 연창동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마지막 이제 최종 세부 입지로 들어갈 때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주제도를 활용했는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에서 어린이 보행 사고 주의 구간이나 스쿨존 사고 주의 구간 주제도를 이용해서 이 붉은색이 짙을수록 좀 그런 제일 주의해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곳을 피해서 아이들이 이동하기 편한 곳으로 건물군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건물군 중에서 저희가 직접 카카오맵 로드뷰나 아니면은 부동산 정보를 토대로 가장 후보지에 적합할 만한 건물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었고 여기 구립 1심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인데 왜냐하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가격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좋을 듯한 공공시설도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강서구고 뭐 양천구, 성북구, 강동구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스텝으로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였고요. 마찬가지로 지나가서 결국 이런 식으로 최종 건물들까지 다 저희가 4개 구에서 추천을 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실 가장 큰 거는 이러한 입지 선정 과정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스텝 바이 스텝 모듈화를 통해서 향후 지어질 앞으로 이제 20년, 21년, 22년 동안 지어질 키움센터 입지 선정 효율을 굉장히 제고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제일 첫 번째 기대 효과고 두 번째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느 곳이 가장 시급한 지역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여서 앞선 그 노원구처럼 유독 많이 있는 그런 이상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키움센터 선정 과정에서 공간 발굴이라고 약간 의사결정자가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있는데 정성평가는 좀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저희가 이걸 효과적으로 줄여서 비효율적인 시간이나 비용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에 기대 효과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생긴 한계점으로는 사실 이 데이터에 얻는 부분이 이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각 뭐 초등학교 데이터는 16년 데이터고 뭐 키움센터 데이터는 20년 데이터고 이래서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조금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GIS 매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로 이게 구체적인 수요가 막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 원한 거를 조사한 것이 아닌 그냥 어린이의 인구수를 수요라고 가정을 하여 분석을 했기 때문에 실제 그 수요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또 두 번째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실 현실적인 예산이 가장 큰 걸로 저희가 계속 생각을 해서 실제로 강남구청 돌봄 드림스타 팀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봤더니 19년도에서 20년도에서 새로 강남구청에 지어진 게 키움센터가 3곳이 있는데 이곳이 저희가 생각했던 그리고 서울시에서 제안한 그 매뉴얼대로 지어졌다기보다는 조금 약간 동떨어지고 좀 학교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여쭤보니까 그런 이제 매뉴얼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데로 집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따올 수가 없어서 그냥 웬만하면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공시설에다가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재현 같은 걸로 해서 저희가 사실 그 이후에 그 공공시설 관련된 것도 추가로 찾아가지고 넣은 것 때문에 그런 거는 거기서 이제 조금 보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소득과 관계없이라는 것을 계속 서울시에서 강조를 해서 포함을 했지만
사실 정책상에서 소득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근데 처음에 케이민즈 분석을 할 때는 소득을 완전히 제하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봄 취약 지역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가 소득을 포함한 케이민즈 그래프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1번이 처음에 말했던 그 소득을 제한 거에서는 그 이 두 개가 같은 이 아래쪽 그룹과 위쪽 그룹이 같은 그룹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개선 사항으로 이런 거를 소득을 제대로 포함을 해서 하게 된다면은 좀 더 확실하게 취약 지역을 얻어서 더 빠른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활용한 이제 데이터와 분원은 이렇게 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